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후 자산의 착각 중에 1억이면 충분할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들, 1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혀 있으면 참 든든하시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만큼 읽었다는 자부심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60세에 을퇴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1억 원을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딱 250만 원 꼴입니다. 한 달로 치면 2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이 돈으로 공과금 내고 쌀 사고 가끔 아플 때 병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목돈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나 1억 있어 라고 안심하는 순간 돈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립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거나 줄어들기 때문이죠. 오늘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인데 10년 뒤에도 7,000원일까요? 아마 10,000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즉, 지금의 1억은 10년 뒤에 7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견기업에 근무하셨던 이만식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만식 어르신은 퇴직금과 아껴 모은 돈 2억 원을 들고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싶어 손주들 올 때마다 몇만 원씩 쥐어주고 평소 사고 싶던 안마의자도 사셨죠. 그런데 딱 2년 지나니까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부터 어르신은 슈퍼마켓 가서 두부 한 모 살 때도 손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돈이 줄어들기만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노후 자산 관리의 시작은 내가 가진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고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투자 전문가, 은행 직원, 보험 직원들의 말을 맹신해서 남은 돈을 몰빵 투자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사람은 누구나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나 조급해집니다. 어디 수익 많이 나는 데 없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되죠. 그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상품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그분들의 실적이 됩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이번에 특별히 나온 건데 원금 보장되고 확정금리가 높습니다. 라는 달콤한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소중한 자산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몰빵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여기 넣으면 대박 난다는 정보는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이거나 아니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곧 끝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벌면 되지만 우리 나이에는 한 번 잃으면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정만옥 여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 여사님은 평생 식당일로 모은 1억 원을 지인의 추천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에 전부 투자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100만 원씩 나올 거다라는 말만 믿으신 거죠. 그런데 완공되고 보니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매달 관리비랑 대출 이자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은 애물단지가 됐고 여사님은 건강까지 해치셨습니다. 남의 말 믿지 말고 내가 공부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죠. 어르신들, 안전하다, 확실하다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건 노후 자산 관리의 기준은 돈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 이자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회사 채권과 달러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사채권은 쉽게 말해 망하지 않을 튼튼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주가가 오르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받는 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니 돈의 흐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달러 투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즉,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 오히려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김성덕 교수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성덕 교수님은 자산을 셋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비상금으로 은행에, 하나는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회사 채권에,
나머지는 달러에 투자하셨죠. 어느 날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으며 경제 위기설이 돌자 주변 사람들은 주식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느긋하셨습니다. 달러 값이 올랐으니 이걸 좀 팔아서 생활비 쓰고 떨어진 회사채를 더 사면 되겠네 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돈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의 힘입니다. 불안해하지 대신 기회를 접는 노후,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건 세 번째에서 알아봤던 돈이 줄어들지 않는 구조에서 확인했던 회사 채권 투자라는 안전장치에 대한 겁니다. 에이, 채권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단돈 10,000원부터 우량 기업의 채권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회사 채권의 가장 큰 매력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 넣을 때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나요? 아니죠. 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현대차,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망할까요? 그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채권은 주식처럼 매일 시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3년 뒤에 원금 돌려주고 매달 혹은 분기마다 이자 얼마 주겠다는 약속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보통 1, 2% 정도 더 높으니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100, 200만 원은 더 버는 셈입니다. 이 돈이면 배우자분과 멋진 여행 한 번 더 다녀오실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최경석 어르신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최경석 어르신은 주식 단타를 하시다가 스트레스로 머리까지 빠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제 조언을 듣고 자산의 반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로 옮기셨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적은 것 같아 심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이자를 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주식창 대신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십니다. 노후의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건 달러 투자와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기르는 겁니다. 달러 투자는 공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아, 미국 금리가 올랐네, 환율이 좀 오르겠구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되거든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 공부입니다. 내 자산이 걸려있으면 신문 한 줄도 예사로 보이지 않죠. 달러 투자의 묘미는 손해 없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환율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다고요? 걱정 마세요.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환율은 다시 오르기 마련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자식들 해외 나갈 때 주거나 내가 여행 갈 때 쓰면 됩니다.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이죠.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정여수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 여사님은 매일 아침 10시 환율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조금 사고 1,450원이 넘으면 조금 팝니다. 한 달에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라고 하세요. 아들, 나 이 돈으로 친구들이랑 소고기 먹었어 라며 자랑하시는 전화를 받을 때 저도 참 보람을 느낍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재미,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내공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휘둘리는 얇은 귀 대신 스스로 공부해서 만든 단단한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노후 주파수 100세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십시오.